아가씨, 들어가세요. 위험해요. 그중 한 명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미래는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치킨집 사장 같았지만 미래의 눈빛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어요. 아가씨가 알 일 아니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덩치가 큰 남자가 미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전혀 움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서 있었죠.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놓아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신고할 거예요. 미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 남자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아가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나 보네. 그때 덩치 큰 남자가 미래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순간 미래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어요. 0.3초도 안 되는 시간에 미래는 그 남자의 손목을 틀어 제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치킨집에서 벌어진 30초간의 사건이 온 동네를 뒤흔들었고 그녀는 이 일을 계기로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면서 조폭들의 함정에 빠져드는데 평범한 일상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고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1999년 가을 서울 강서구 화곡동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치킨집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미래치킨이라는 간판이 걸린 이 작은 가게의 주인은 이미래, 28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하루 준비 작업, 미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닭을 손질하고 기름을 데우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미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치킨집 사장이었지만 미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과거가 있었죠. 바로 대한민국 707특임대에서 7년간 복무했던 전직 특전사였던 것입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김 아저씨였죠. 미래야,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아침부터 고생이 많아. 김 아저씨는 미래를 딸처럼 아끼며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씩 사 마시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커피 나오겠습니다. 미래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딘지 모를 아쉬움과 그리움이 숨어 있었어요. 미래야, 너 같은 똑똑한 애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니? 대학도 안 갔잖아. 김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실 동네 사람들은 미래의 진짜 과거를 몰랐어요. 그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한 불쌍한 젊은 여성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괜찮아요, 아저씨. 이 일도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미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미래에게는 더 복잡한 사연이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치킨집은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회사원들과 학생들이 몰려들었죠. 미래는 주문을 받고 치킨을 튀기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미래의 움직임에는 특별함이 있었어요. 마치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죠. 일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군대에서 단련된 몸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사장님, 치킨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늘었어요. 미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군대에서 배운 집중력과 정확성이 요리에도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줄어들었고 미래는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28살의 미래, 아직 젊고 예쁜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를 피로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미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자신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꿈도 많고 희망도 컸었는데 지금은 작은 치킨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특히 미래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바로 정준석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준석은 법대에 진학해서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미래는 특전사의 길을 선택했고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준석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정말 검사가 됐을까? 미래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야. 생각해봤자 소용없어. 저녁 시간이 되자 다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원들이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어요. 미래는 다시 바쁘게 움직이며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본능적으로 그 차를 주시했어요. 7년간의 특전사 경험이 만든 습관이었죠. 뭔가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는 능력 말입니다. 별일 아니겠지. 미래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마치 평온했던 일상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마지막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이 외로워 보였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지. 미래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몰랐어요. 곧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새벽 2시, 미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미래는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라면 고요했을 시간에 뭔가 소란스러운 기척이 느껴졌거든요. 뭐지? 미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 치킨집 앞 골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4명이 한 젊은 남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정말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젊은 남성의 간절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미래는 순간 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어요. 7년간의 특전사 본능이 되살아났거든요. 아니야, 관여하지 마. 미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민간인이야. 내 일이 아니야.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격해지고 있었어요. 이 새끼가 계속 발뺌하네. 검은 정장 남자 중 한 명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이 직접 나서라고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나올 거야? 젊은 남성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미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됐어, 나가자. 미래는 결심을 굳히고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미래의 움직임에는 여전히 군인 시절의 날카로움이 남아 있었어요. 미래가 치킨집 문을 열고 나오자 4명의 남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가씨, 들어가세요. 위험해요. 그중 한 명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미래는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치킨집 사장 같았지만 미래의 눈빛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어요. 아가씨가 알 일 아니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덩치가 큰 남자가 미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전혀 움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서 있었죠.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놓아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신고할 거예요. 미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 남자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아가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나 보네. 그때 덩치 큰 남자가 미래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순간 미래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어요. 0.3초도 안 되는 시간에 미래는 그 남자의 손목을 틀어 제압했습니다. 으악! 남자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나머지 3명은 놀란 표정으로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뭐야, 이 여자? 보통이 아닌데? 남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이미 쓰러진 젊은 남성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미래가 젊은 남성을 부축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젊은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준호라고 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왜 저 사람들이 당신을... 미래가 물으려는 순간 검은 정장 남자 중 리더 격인 사람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형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그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미래는 날카로운 청력으로 대화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미래 씨, 준호가 급하게 미래의 팔을 잡았습니다. 빨리 피해야 해요. 저 사람들이 정말 위험해요. 미래는 준호를 데리고 치킨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미래가 준호에게 물을 주며 물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히는 거죠? 준호는 물을 마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회사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훔쳤다고 하면서.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회사에서요? 어떤 회사인데요? 미래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작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예요. 주로 금융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죠.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밖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나와요.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될 거예요. 검은 정장 남자들이 소리치고 있었어요. 미래는 창문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4명의 남자들이 여전히 치킨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경찰을 부르거나 도망칠 텐데 이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서 있었거든요. 미래 씨, 정말 죄송해요. 제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준호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미래가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7년간의 특전사 경험으로 거짓말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준호는 진심으로 당황하고 있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치킨집 유리창에 돌이 날아왔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졌어요. 72시간 줄게. 그때까지 나와. 밖에서 협박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래는 깨진 유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평범한 삶은 여기까지인가 봐.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에 묘한 흥분도 느꼈어요. 미래 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요.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가봐요. 미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이 단순히 경찰 신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밤이 깊어갔지만
미래와 준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수상한 기척이 느껴졌고 두 사람은 교대로 망을 서며 밤을 지새웠어요. 미래는 오랜만에 군인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미래와 준호는 서울 강서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진정하세요. 경찰서니까 안전할 거예요. 미래가 준호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미래 자신도 묘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어젯밤 그 남자들의 행동이 너무 당당했거든요. 담당 형사는 이동현이라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폭행 사건 신고하러 오셨다고요? 자세한 상황 설명해 주세요. 미래가 어젯밤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도중 준호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형사님, 저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미행당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어난 일 때문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형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회사 서버에서 이상한 파일들을 발견했어요. 암호화된 자금 이동 데이터들이었죠. 상사에게 보고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해커라고 몰아세우더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찰서 문이 열리며 수사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준호 씨 계시나요? 네, 저인데요. 준호가 대답하자 수사관이 영장을 꺼냈습니다. 컴퓨터 해킹 및 기업 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잠깐요. 뭔 소리예요? 미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 씨는 피해자라고요. 수사 결과 피의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관계자가 아니시면 물러서 주세요. 수사관이 미래를 제지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래를 바라봤어요. 미래 씨,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가 말했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준호가 연행되고 나자 이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미래 씨, 이제 집에 가세요. 이 사건은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형사님,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어젯밤 폭행범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래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건 별개 사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형사가 사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미래는 치킨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젯밤에 깨진 유리창뿐만 아니라 가게 외벽에 빨간 페인트로 48시간이라는 글씨가 크게 써져 있었거든요. 도대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미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명히 준호는 연행되었는데 왜 협박은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이미래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일에 참견하시더니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당신 누구예요? 미래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요. 48시간 안에 박준호가 숨겨놓은 것을 찾아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세요. 준호 씨는 이미 경찰에 잡혔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미래가 항변했습니다. 하하, 정말 모르시는군요. 박준호가 체포되기 전에 뭔가를 숨겨뒀어요.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당신뿐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미래가 말하려던 순간 상대방이 끊어버렸습니다. 미래는 혼란스러웠어요. 준호가 뭔가를 숨겨뒀다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문득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치킨집에 있을 때 화장실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뭔가를 숨겨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는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 뒤쪽, 세면대 아래, 모든 곳을 뒤져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 숨겨뒀을까? 미래가 고민하던 순간 천장의 환풍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미래는 의자를 가져와 환풍기를 열어봤습니다. 있다. 환풍기 안에서 작은 USB가 나왔어요. 준호가 마지막 순간에 여기에 숨겨둔 것 같았습니다. 미래는 급하게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거대한 자금 세탁 조직의 내부 문서들,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거래 내역, 그리고 마약 밀매와 관련된 증거들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거대한 조직이 있었다고? 미래는 경악했습니다. 파일 중에는 준호의 회사가 이 조직의 자금 세탁을 위한 더미 회사였다는 증거도 있었어요. 그런데 파일을 더 들여다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직과 연결된 인물 중에 검찰 관계자의 이름이 보였거든요. 설마, 미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정준석이었어요. 미래의 첫사랑이자 지금은 검사가 되었을 그 준석 말입니다. 아니야, 동명이인일 거야. 미래는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치킨집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어젯밤에 그 남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USB 찾았죠? 리더 격인 남자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우리에게 주세요. 당신들이 누구길래? 미래가 말하려던 순간 남자가 칼을 꺼냈습니다. 말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USB만 주세요. 안 그러면 남자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어요. 미래는 순간 결단을 내렸습니다. USB를 품에 숨기고 뒤쪽 비상문으로 달려갔어요. 7년간의 특전사 훈련이 이런 때 빛을 발하는 거죠. 쫓아! 남자들이 소리치며 미래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치킨집 뒤쪽 골목으로 뛰어나갔습니다. 7년간의 특전사 훈련 덕분에 순간적인 판단력과 민첩성은 여전했어요. 뒤에서 추격하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미래는 침착하게 골목길을 누비며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이쪽으로 갔다. 저기 있다. 뒤에서 들려오는 외침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미래는 한적한 공원에 도착해서야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미래는 근처 PC방을 찾아가 USB를 다시 열어봤어요. 파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조직의 이름은 블랙홀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체들을 운영하지만 실제로는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불법 도박을 저지르는 거대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비호를 받는 정치인, 검사, 경찰들의 명단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정준석. 미래는 그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정준석. 받은 금액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미래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까와 같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USB 내용 확인하셨죠? 이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미래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USB를 우리에게 주고 모든 걸 잊으세요. 그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만약 거부하면요? 박준호처럼 되겠죠. 아, 참고로 준호는 내일 아침 한강에서 발견될 예정이에요. 남자가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어요. 미래의 혈관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당신들이 준호를 죽인 거예요? 죽인 게 아니라 정리한 거죠. 24시간 드릴게요. 내일 밤 12시까지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로 USB를 가지고 오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미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준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문득 군대 시절 동료가 떠올랐습니다. 김상원은 전역 후에도 계속 연락하는 사이였고 현재는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죠. 상원아, 나야 미래. 좀 급한 일이 생겼어. 도움이 필요해. 뭔데? 말해봐. 상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미래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준석 이야기는 빼고 말이죠. 1시간 후 상원이 미래를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군인 같은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눈빛도 예전처럼 날카로웠어요. 상황이 심각하네. 상원이 USB 내용을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이런 조직을 상대하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일단 준호부터 구해야겠지. 하지만 정면 승부는 위험해. 조직이 너무 크거든. 상원이 분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켜야 해. 이 USB 내용을 적절히 활용하면 가능할 거야. 상원이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가짜 정보를 흘려서 누군가가 배신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면 조직 내부에서 서로 견제하기 시작할 거야. 미래는 상원의 계획이 위험하지만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정준석도 이 일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었죠. 상원아, 혹시 이 계획 실행하다가 그때 갑자기 PC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왔어요. 찾았다. 그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상원이 재빠르게 일어나 미래를 감쌌습니다. 뒤쪽 출구로.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PC방 뒤쪽에도 또 다른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USB 내놓으세요. 리더 격인 남자가 흉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상원, 어떻게 하지? 미래가 속삭였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어. 상원이 대답했습니다. USB는 여기 없어요. 미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 숨겨뒀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확인했어요. 남자가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 순간 상원이 움직였습니다. PC 본체를 집어던지며 전기를 차단시켰어요. PC방이 순식간에 어둠에 쌓였습니다. 지금이야. 상원이 외쳤습니다. 미래와 상원은 어둠을 틈타 PC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은 이미 멀리 달아나고 있었어요. 차, 저기 내 차가 있어. 상원이 주차된 SUV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타자마자 급출발했어요. 백미러에는 추격하는 검은 승용차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네. 상원이 핸들을 급하게 돌리며 말했습니다. USB는 안전해? 미래가 물었습니다. 걱정 마. 복사본 만들어뒀어. 상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 본격적으로 반격할 시간이야. 이들이 우리를 적으로 만든 걸 후회하게 해줄 거야. 상원의 눈에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미래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과 사명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준호를 구하고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을 다졌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한강에서 29살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박준호 씨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투신 자살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래는 뉴스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투신 자살이라고? 말도 안 돼.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미래야, 진정해. 지금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 상원이 미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미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미래 씨죠?
저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준석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래의 심장이 멈췄어요. 준석아. 미래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혹시 저를 아세요?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세요. 미래는 재빨리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박준호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검찰청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래는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듣는 준석의 목소리, 그리고 USB에서 본 그의 이름.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미래는 3층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조사실을 찾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어느 방에서 들려오는 준석의 목소리였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정말 10년 전 그 준석이 있었습니다. 키도 더 커졌고 어른스러워졌지만 여전히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이미래 씨? 준석이 방에서 나와 미래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진 듯 했어요. 미래야, 정말 너야? 준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준석아. 미래도 감정을 숨기기 어려웠어요. 조사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공식적인 조사부터 하자. 준석이 공무원다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박준호 씨와 어떤 관계였나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우연히 도와준 것뿐이에요. 어떻게 도와준 건가요? 누군가 폭행하는 걸 보고 말렸어요. 미래는 USB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폭행한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미래가 대답하던 중 준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혹시 그 이후에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협박을 받는다든지. 미래는 순간 고민했습니다. 준석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USB에서 본 그의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없었어요. 미래는 결국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요? 준석이 미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마치 거짓말인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준석이 개인적인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준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너는 정말 검사가 됐구나. 응, 내 덕분이야. 고등학교 때 너한테 한 약속 기억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잖아. 준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래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의 순수했던 준석과 지금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래야,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거 아니야? 준석이 갑자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박준호 사건이 단순하지 않아. 너도 조심해야 해. 준석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미래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준석이 정말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면 왜 자신을 걱정하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미래를 추격했던 그 조직원 중 한 명이었어요. 저기, 미래가 준석에게 속삭이려던 순간 그 남자가 준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검사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준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금은 개인 시간이니까 나중에. 급한 일입니다. 남자가 강요하듯 말했어요. 미래는 이 광경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로 준석이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미래야, 나 먼저 갈게. 미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래야. 준석이 미래를 붙잡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 나한테 말해봐.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 미래는 준석의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미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범죄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상원이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올라탄 미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땠어? 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원아, 준석이 정말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확실해? 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조직원이 와서 준석이랑 얘기했어. 너무 자연스럽게. 그때 미래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준석이 보낸 것이었어요. 미래야, 정말 조심해. 이 사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미래는 문자를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준석이 정말 자신을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제 정말 누구도 믿을 수 없겠어. 미래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상원이 미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나는 믿어도 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하지만 미래는 알지 못했습니다.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미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간신히 잠들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래야, 나야. 상원의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큰일 났어. 지금 당장 나와. 무슨 일이야? 미래가 잠이 번쩍 들며 물었습니다. 15분 후에 내 집 앞 공원에서 만나자. 상원이 전화를 끊었어요. 공원에 도착하니 상원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원의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상원아, 무슨 일이야? 미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습격당했어. 내 사무실에 그 조직 놈들이 쳐들어왔어. 상원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문제는 다른 거야. 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물어본 게 너에 대한 거였어.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랑 접촉했는지, 뭘 알고 있는지, 특히 검사랑 만난 것도 알고 있더라. 어떻게 그걸 알았지? 미래가 의아해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그리고 상원이 잠시 망설였어요. 내일까지 USB를 가져오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했어. 특히 내가 만난 검사 말이야. 미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준석이까지. 미래야, 이제 선택해야 해. USB를 넘겨줄 거야? 아니면 끝까지 싸울 거야? 미래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상원아, 혹시 조직 내부에 우리 편이 될 만한 사람은 없을까? USB 파일에서 본 명단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 강민수라는 경찰서장인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돈을 받은 기록이 없더라. 그럼 혹시 잠입수사관일 수도 있겠네? 가능성이 있어. 한번 접촉해 볼까? 미래가 강민수 서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준호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한적한 카페에서 강 서장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강 서장은 카리스마 있는 외모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정보를 가지고 계신가요? 강 서장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래는 USB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 안에 블랙홀 조직의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강 서장의 눈이 번뜩였어요. 어떻게 이걸 구했습니까? 박준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거예요. 서장님도 이 조직을 쫓고 계시죠? 강 서장이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이 조직을 수사해 왔습니다. 그럼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서로 협력하는 게 맞겠네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 조직에는 정치인, 기업인, 심지어 검찰과 경찰 내부에도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어요. 혹시 정준석 검사도? 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서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준석 검사를 아세요?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가 정말 조직과 연루된 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때 갑자기 강 서장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강 서장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정준석 검사가 납치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미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1시간 전에 검찰청 지하주차장에서 사라졌대요. CCTV에 검은 승용차가 찍혔고 미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탓이에요. 제가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으니까. 아닙니다. 정준석 검사가 최근 블랙홀 조직 관련 수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들이 위험을 느낀 모양입니다. 그럼 준석이는 정말 무고한 거예요? 미래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최근 행동을 보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준석이를 구해야 해요. 일단 침착하세요. 그들이 원하는 건 USB니까 거래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로 30분 후 미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USB와 정준석 검사를 맞바꾸자는 거죠? 미래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똑똑하네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혼자 와야 합니다. 오늘 밤 12시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에서. 알겠어요. 미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강 서장이 말했어요. 위험해요.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준석이를 구해야 하니까. 미래의 눈에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멀리서 감시하면서. 강 서장이 제안했지만 미래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가야 해요. 그들이 눈치채면 준석이가 위험해져요. 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미래야, 너무 위험해. 7년간 특전사로 훈련받았어. 할 수 있어. 미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때 미래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준석이 보낸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였습니다. 미래야, 도와줘. 하지만 너 혼자 오지 마. 위험해. 미래는 문자를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준석이 정말 무고하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밤 모든 걸 끝내겠어. 미래가 결심을 다졌습니다. 밤 11시 30분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 미래는 조용히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어요. 미래는 7년간의 특전사 훈련을 떠올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일찍 왔네요.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직의 리더 격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어요. 준석이는 어디 있어요? 미래가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급하시네요. USB부터 확인해야죠. 남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미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연결하고 파일들을 확인하는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좋아요. 이제 약속을 지켜주세요. 미래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손짓하자 검은 승용차에서 준석이 끌려 나왔습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고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준석은 미래를 보자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석아. 미래가 그에게 달려가려던 순간 조직원들이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확인할 게 더 있어요. 리더가 미래를 제지했습니다. 혹시 복사본을 만들지는 않았겠죠? 만들지 않았어요. 그게 유일한 거예요. 미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죠? 리더가 주변을 가리켰어요. 갑자기 숨어있던 조직원들이 더 나타났습니다. 그들 손에는 강민수 서장과 상원이 붙잡혀 있었어요. 뭐야? 미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까지 우리를 얕보셨나 보네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리더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강민수 서장이 우리 조직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도 당신이 그와 접촉했다는 것도 말이죠. 미래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선택이에요. 리더가 말했습니다. USB만 가져가고 모든 걸 잊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변에서 강한 조명이 켜졌어요.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라. 사방에서 특공대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리더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어요. 어떻게? 리더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강민수 서장이 웃으며 수갑을 풀어냈어요. 연기 어땠나요? 뭐라고? 미래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게 작전이었어요. 강 서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들을 한 곳에 모으려고 했거든요. 상원도 수갑을 풀며 나타났어요. 미안해, 미래야.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그럼 모든 게 연극이었다는 거야? 미래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뒤에서 준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테이프를 뗀 준석이 미래에게 다가왔습니다. 위험은 정말이었어요. 준석이 미래의 손을 잡았어요. 미래야, 정말 고생 많았어. 준석아, 너 정말 무고한 거야?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나는 6개월 전부터 이 조직을 수사하고 있었어. 강 서장과 함께 말이야. 준석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USB에 있던 내 이름은? 미래가 궁금해했습니다. 그건 함정이었어요. 강 서장이 설명했습니다. 조직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걸 확신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흘린 거였죠. 가짜 정보? 미래가 놀랐어요. 진짜 리스트에 가짜 이름들을 섞어서 누가 정보를 빼돌리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준석의 이름도 그중 하나였고요. 강 서장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다들 엎드려. 특공대원들이 소리쳤어요. 조직의 리더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숨겨둔 권총을 꺼내 무차별 발포를 시작한 거예요. 미래야, 조심해. 준석이 미래를 끌어안으며 몸을 숨겼습니다. 미래는 순간적으로 특전사 본능이 되살아났어요. 리더의 위치를 파악하고 은밀하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위험해. 준석이 미래를 말렸지만 미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7년간의 훈련이 만든 몸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미래는 어둠을 이용해 리더 뒤쪽으로 돌아갔어요. 끝이야. 미래가 리더의 뒤에서 말했습니다. 리더가 놀라며 총을 돌리려던 순간 미래의 정확한 타격이 그의 손목을 강타했어요.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리더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게임 끝. 미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특공대원들이 달려와 리더를 체포했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미래야.
준석이 달려와 미래를 안았어요. 정말 대단해. 고마워, 준석아.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미래도 준석을 꽉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미래가 물었습니다. 아직 조직의 뿌리가 남아있어요. 강 서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잡은 증거들로 모든 연루자들을 검거할 수 있을 거예요. 상원이 미래에게 다가왔어요. 미안해, 미래야. 너를 속여서. 괜찮아. 모든 게 준호를 위한 일이었잖아. 미래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네. 준석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래는 문득 준호를 생각했어요. 그의 용기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고 결국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미래가 준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강이 흐르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어요. 긴 악몽이 끝나고 희망찬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찾아온 서울. 미래의 치킨집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벽에는 거대 범죄 조직 블랙홀 완전 검거라는 신문 기사가 걸려 있었어요. 사장님, TV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새로운 손님이 엄지를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과찬이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미래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치킨집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준석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이잖아. 블랙홀 조직 최종 판결이 나온 날 말이야. 준석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블랙홀 조직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주범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말 끝난 거야? 미래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정말 끝났어. 준호의 용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 준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준호. 미래가 잠시 먹먹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래야, 준호를 위한 추모공원 조성된다는 거 알고 있지? 준석이 말했습니다. 시민들의 성금으로 준호를 기리는 작은 공원이 만들어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미래야. 준석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나랑 결혼해 줄래? 준석이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 치킨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준석아.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전에 놓친 기회를 다시 만들어가고 싶어. 이번에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준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서로를 의심했던 시간, 위험했던 순간들, 그리고 다시 찾은 신뢰까지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네. 미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치킨집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상원과 강민수 서장이 들어왔습니다. 뭔 일이야? 분위기가 이상한데? 상원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상원아, 우리 결혼해. 미래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상원이 환하게 웃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강 서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래 씨에게 시민영웅상을 수여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시민영웅상요? 미래가 놀랐어요. 시장님이 직접 수여하실 예정이에요. 시민의 용기로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린 공로를 인정받으신 겁니다. 그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작은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준호를 기리기 위한 자리였어요. 준호야, 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 미래가 준호의 사진에 꽃을 바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덕분에 우리도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준석이 덧붙였습니다. 강물이 조용히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준호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상원이 미래에게 물었습니다. 치킨집은 계속할 거야. 그리고 미래가 준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갈 거야. 1년 후 미래와 준석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식장에는 두 사람을 아끼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신부님 행복하세요. 치킨집 단골 손님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미래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장 한쪽에는 준호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행복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 미래가 마음속으로 준호에게 인사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미래와 준석은 치킨집 위층에 마련한 작은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정말 꿈 같아. 미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준석이 미래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해피엔딩이야. 미래가 준석의 손을 잡았어요.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랑해, 미래야. 준석이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준석아. 미래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미래가 임신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이야? 준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우리 아기야. 미래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뭘로 할까? 준석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남자이면 준호로 하자. 박준호를 기리는 의미로. 미래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707특임대 출신의 용감한 여성 미래와 정의로운 검사 준석의 사랑 이야기는 새로운 생명과 함께 또 다른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은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진실을 위해 희생한 박준호의 이름을 가진 아이와 함께 말이죠.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옛날 우리 시절이 생각나셨을 겁니다. 그때는 이웃을 위해 나서는 게 당연했잖아요. 미래처럼 말이죠. 그리고 준석이와 미래의 사랑도 참 순수하고 아름답더라고요. 10년이 지나도 서로를 잊지 못하고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하다니 요즘 보기 드문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박준호 같은 젊은이의 희생정신도 정말 대견했고요. 이런 젊은이들 덕분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손자, 손녀들에게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